안녕하세요. 제8회 전라북도 농축산인 및 기농기촌인 성공사례 발표를 하게 된 한영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농,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농, 삶의 희망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던 이유를 기농을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의 여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척수염에 대해서 아시나요? 질문입니다. 예, 척수염.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이런 병인데요. 저는 어느 이른 아침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바로 응급실로 바로 진행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됐었는데요. 일반적이지만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던 저의 40대에 최초로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척수염은. 혹시 이 척수염은 발병 시기에 따라서 30%의 완치, 30%의 후유증, 30%는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척수염이라는 거가 척추 안에서 신경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염증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증상이거든요. 한 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으니 퇴원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옆구리에는 소변을 차고 있었어요. 소변 봉투를. 그래서 아니 40대에 소변 봉투를 차고 나가라는 게 참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간단한 말씀 한마디가 아직 젊으니 신경이 복원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이는 한마디, 아주 짧게 혼자 중얼거리시니 혹시 낫지 않으면 그냥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줄을 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동안 굉장히 우울하게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직 젊고 건강하니 복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면역력에 좋은 게 뭔가라고 찾아봤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게 뭔가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거가 효소였었어요. 각종 산약초를 설탕에 절여서 이걸 음료하는 TV를 틀어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대부분의 효소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던 수원에 아주대 평교원에 나가서 효소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효소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부록 같은 거가 식초인데요. 식초를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식초의 매력에 사실 푹 빠졌거든요. 노벨상을 3번이나 받았던 식품이고 가장 완벽한 식품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식초에 대한 어떤 굉장한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식초를 공부하면 할수록 참 재미있다라고 느꼈고요. 우리 문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좋은 식초를 드리려면 좋은 술을 드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식초에 빠져 좋은 술을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전통주를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술을 못 마시는데요. 교육기관에 가서 처음 제가 마셔봤던 전통주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술도 이런 맛이 나는구나 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술 공부를 한 1개월 정도만 가서 배워야지 했던 술 공부를 거의 한 2년 동안 하게 됐는데요. 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는 좋은 누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공부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술 공부나 누룩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현대에 거의 지금 단절되어 있는 어떤 문화이고 상품이다 보니까 거의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헌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우리 문헌에 보면은 누룩이라는 거, 또 발효식품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거든요. 혹시 우리나라를 발효 강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발효 강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발효 강국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 나라는 발효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효 강국에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통하고 또 1960년대, 70년대 식량난을 겪으면서 이런 발효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간편화되고 공정화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공정화됩니다. 현재 식초가 수입하는 식초들이 8,000억 정도가 우리나라가 수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식초를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보통 10만 되는데 상큼한 오이장아찌에 오이 냉국을 할 때 식초를 사용하시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식초를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게 상당히 많이 드세요. 일반적인 레스토랑에 가시면은 샐러드에 살짝 뿌려주는 발사믹 식초, 근데 그게 식초인지를 모르고 많이 먹거든요. 뭐 파스타, 기타 웬만한 레스토랑 음식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식초들이 뿌려지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현미 식초가 우리 서울의 부잣집 사모님들은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2016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초가 약 한 3,000억 정도 수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발효 강국이라고 자부심을 하는데도 왜 이런 발효식품들을 수입해 올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식초는 기록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미비하거든요. 물론 수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집계표에 누적이 안 될 정도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발효의 세계는 정말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나라가 모든 음식들을 다 발효해서 먹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발효의 세계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더 커져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점점 공정화되어 있고 획일적으로 변화하는 데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수원에서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사의 권고를 받았는데도 28평 공방을 얻어서 술도 빚어보고 누룩도 빚어보고 식초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수원의 공방의 모습인데요.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와이프가 전화를 해요. 집에 안 와? 시계를 보면 새벽 2시도 되고 3시도 되고 너무 재미도 있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발효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느 순간 주위의 평이 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무릎을 좀 띄워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도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좀 지내게 됐어요. 작은 성과로는 제가 2015년도 국민솔 노원대회에서 금정순으로 농림부 장안상을 수상도 했고요. 수원 사람들에서 천연식초로 몸의 밸런스를 찾았다고 해서 이때는 굉장히 좋아졌던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TV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저처럼 척수용을 안 하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경이 다쳐서 열리지 않는데 계속 열려 있어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시는 여성분이 진짜 울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가졌던 그 발효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계기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기농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기농을 계획했던 것은 2017년도에 기농을 계획을 했는데요. 기농을 계획을 하면서 첫 번째 주의 여건이 뭐였냐면요. 깨끗한 환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저는 청정마을 논실, 여기 어디에 있냐면 내장산 국립공원 안쪽에 최근에 국립공원에서 풀린 하나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그런 곳이고요. 현재 이 맑은 하늘 속에 저희 공장 요 내부 시설들이 지금 보이는 데인데요. 요거는 추후에 좀 설명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보셔도 공기가 좋아 보이시죠?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녁에 들어갈 때 별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아주 맑은 공기와 요즘 한참 울고 있는 호랑이 집박이 삑 이런 소리를 내는 새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치어보고 뭔 소리인가 하고 찾았는데요. 그런 자연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정말 맑고 상쾌한 공기와 온갖 새소리들이 맞이를 하고 저를 맞이해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움을 갖고 지금 내려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2017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거는 땅을 찾는 동시에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흥기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런 땅을 선정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요. 제가 이게 2017년도에 처음 땅을 찾아서 여기 정착을 한 게 아니라 한 1년 동안 땅을 찾았었는데요. 내장산 저 안쪽에서부터 정말 누가 어느 분이라도 오시면은 여기 국립공원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그런 좋은 환경이 있는 것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는 때 교육 사례들이 어떤 얘기들이 제가 가슴에 많이 닿았냐면요. 막상 기농을 하시면서 땅을 사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행정적인 제재에 굉장히 허가난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경험을 받고, 저는 제일 먼저 했던 게 땅이 선정이 되면 그 건조를 가지고 시청에 찾아가서 이 땅이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계속 문제거든요. 보통 시청에 가면 한 5개 부서를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서 다 오케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이 해롱이라는 마을에 찾아갔었을 때 거기는 정말 제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4군데에서 통과가 됐는데 도시과에서 이거 허가 안 난다라고 얘기해 최종에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곳인데요. 여기에서 나중에 다 허가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데는 저희가 교육장이고요. 여기 40평의 교육장이고 그 뒤쪽으로 양주장이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 사이에 노릇공장이 한 100평 정도 있고요. 지금 요거 보이는 거는 올 7월달부터 체험관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쪽 너머에는 펜션이 한 5채 정도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정없이 협의회에 찾아가서 첫 상담을 받았던 분이 사무국장님이신데 뭐 하려고 내주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통가지를 하는데요. 누룩이나 술이나 식초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나도 술을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걸 첫 얼굴 대면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사를 끝내고 일을 시작하는데 거의 1년 동안 꾸준히 출근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길래 같이 할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이 양주장은 지금 허가 중에 있고요. 식약 사과만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식초는 저희 젊은 조카 부부를 불러서 식초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는 누룩이만 전념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너무 낮았어.
저는 지금 내려오면서 첫 번째 짜뒀던 거는 지역민과 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제가 농사를 짓지를 않는 대신에 어떨 때는 지역민들과 공생을 할 수 있을까를 따지면서 해양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약 한 10톤 정도의 밀을 생산을 해서 약 한 9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2019년도에 해양농사는 지금 밀 20톤, 쌀 2톤, 찹쌀 5톤, 녹두 2톤 정도 해양농사를 하고요. 2020년도, 2021년도 6월달까지 예상 매출은 3억 5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매년 한 20%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한 3인 정도의 지금 추가적인 고용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과 상생의 목적으로 지금 소규모 공동체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업시장에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 발효 조미료, 제가 누룩을 생산하다 보니까 전통 발효 조미료를 같이 하고 있어요. 문헌 속에 보면은 된장, 고추장, 누룩소금, 누룩간장이 거의 다 누룩을 이용해서 발효된 음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누룩소금 같은 경우는 체인점을 하자고 지금 누구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천천히 왕국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가 올 가을에는 맛있다라는 상표를 가지고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과 같이 더불어가는 걸로 2019년도에 식유화 교육을 1차를 했고요. 누룩 띄우는 법, 식초 빚기, 누룩소금, 누룩간장 등 형태의 재능내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지금 전통주로 빚기에 재능내는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0대에 찾아온 절망적인 병에서 내가 평생 소변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될 수 있다라는 절망적인 병에서 가장 적성에 맞는 발효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 발효 공부가 기농이라는 거에 계기가 되고 그 계기가 지금 시골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잠이 드는 순간까지 가장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삶이 저는 이 발효식품이 저희 3대, 4대 저희 자식들도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양조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일본에서 입국이라는 그런 누룩 발효제, 촉매제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3, 4천억 정도의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의 지금 쌀도둑이나 이런 걸로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실상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